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희 웨이도 개방수 900회 기념 특집이라면 특집이랄까요? 이런 기념 세미나를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반갑고, 그리고 진료실에서 뵐 수 있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15년 전부터 그 소위증, 웨이도 폐쇄증 세미나를 해왔는데,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미팅은 하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 공간적으로 또 제한이 있었던 것도 좀 해결할 수 있었고요. 어떤 내용을 또 영상으로 올려서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또 들을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그 세미나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웨이도 개방술이 왜 어려운 수술인가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웨이도 개방술 발전이 어디까지 와 있나, 또 이런 소위증, 웨이도 폐쇄증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선 것들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웨이도 개방술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아이들 경우에 어떤 최선의 재활 방법이 어떤 건가. 웨이도 개방술이 이게 어려운 이유는 매우 드문 질환이라는 거죠. 이 수술법과 임상적인 어떤 지침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의학적인 어떤 체계화된 그런 연구 등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견해가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웨이도 폐쇄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소위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소위증을 하는 그 이계 성형술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직접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보이는 문제가 또 굉장히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웨이 성형하는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또 시술하고 있는 그 수술 방식에 따라서 그 웨이도 개방술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해보던 방법이 아닌 경우고, 저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하고 또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그런 수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정적 견해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웨이도 개방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느냐, 시기에 대한 그런 부정적 견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찍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 견해.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웨이도 폐쇄증이 한 80% 정도에서는 한쪽 귀에 있는 일측성이기 때문에, 양측성인 경우에는 청각 문제가 되고, 또 말 언어 발달에도 당연히 이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데, 이 일측성인 경우에는 정상 청력을 갖고 있는 한쪽 귀가 있기 때문에 말 발달하고 뭐 언어 발달하는 데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기 재활에 대한 부정적 견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웨이도 개방을 하면은 웨이 성형 수술을 하기 어렵다.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 견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웨이도 개방 수술을 일찍 할 필요가 없다, 또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수술 시작할 때만 해도 일찍 수술하면은 이제 뼈가 자라서 재협착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 나이에 수술하게 되면 재협착이 된다는 거죠. 귀 주변에 있는 뼈를 이제 이 측두골이라고 그러는데, 이 측두골이 점점 자라면서 거기에는 공기가 이렇게 채워지는 그 함기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가 충분히 발달된 이후에 수술하는 것이 좋다. 이제 수술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 나이에 성장하는 시기에 아이들이 수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과연 그럴 것인가? 자, 두 번째는 전음성 난청이라는 거는 이제 이 신경이나 뭐 이런 청각 세포나 이런 것들은 다 정상인데, 청각 세포까지, 달팽이관까지 소리를 전달되는 과정에서 웨이도 귓구멍이 없거나 뭐 고막이 없거나 중이의 어떤 그런 그 기능을 못 하거나, 그러니까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 난청이 생기는 걸 전음성 난청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음성은 뼈를 진동을 해서 바로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걸 골도청력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목소리를 항상 듣기 때문에 소리가 뇌까지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추신경의 청각센터나 청각 기능들은 정상적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개방을 해도 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그럼 데이터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수술을 많이 했더니 결과가 안 좋고, 나이가 들어서 수술했더니 결과가 그런 문제가 없어졌다,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이 측두골의 함기화가 되는 뭐 7세, 8세 수술을 그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거는 막연한 얘기입니다. 인공아우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요즘에 선천성 난청, 천천성 농, 태어났을 때 청각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소위증, 웨이도 폐쇄증 아이들보다는 최소 한 6배에서 10배 정도가 더 많거든요, 숫자가. 근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아우 수술을 일찍 받습니다. 보통 빨리 받으면 뭐 생후 6, 7개월에도 받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12개월 전에 다 수술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공아우 수술은 똑같이 축두골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달팽이관을 들어가기 위해서 뼈를 갈아서 거기다 구멍을 내서 이걸 삽입하는데, 뚫어놓은 구멍들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느냐 좁아지느냐, 저희가 이제 재수술을 하러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년이 지나서 들어가 보면요,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있고 또 넓어집니다. 뼈는 바깥쪽으로 자라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귓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뼈가 자라면서 이렇게 안으로 좁아질 거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조금 넌센스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케이스도 워낙 많지 않고 그 경험을 하는 선생님들이 뭐 한두 분이 그걸 주장을 하면은 뭐 경험도 없는 다른 뭐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반론을 내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한 결과들이 뭐 워낙 많이 생기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갖게 됐는데, 그냥 결론적인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재수술을 그동안에 한 아이들을 이제 최근에 5년 동안, 4년 동안 한 아이들의 재수술한 아이들을 봤는데, 주로 이제 그 전에 수술했던 경우죠. 이제 나이별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6세 전에 받았던 아이들이 16%, 그 다음에 6세에서 10세 한 아이들이 한 10%, 그 다음에 10세 이상이 한 30%, 그 다음에 전체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전체 14% 중에서 나이별로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10세 이상 되는 경우에는 재수술률이 높았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재수술을 하는 원인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청력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전체 경우에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4% 중에서 한 8%가 넘게 대부분 청력 개선을 위해서 재수술을 이제 했다는 거죠. 최근에 수술한 결과들을 보면은 이 수술은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뭐 결과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이런 염증이 생기고 이런 부작용 같은 경우도 나이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양상은 어린 나이에 수술했던 아이들이, 저도 수술할 때 보면은 이렇게 측두골이 발달이 돼서 흉기화가 많이 된 10세 이상 또 성인이 된 경우에는 수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염증될 빈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수술을 받는 그런 나이의 연령은 기존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거와 맞지 않다. 제가 이제 여러 케이스 중에 그걸 경험한 것들 중에 웨이도 협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귓구멍이 좀 좁아진 경우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사실은 더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귓구멍이 아주 없으면 청각 문제 외에는 다른 게 문제가 생길 게 없는데, 이 귓구멍이 좀 있기 때문에 귓구멍은 이 피부 조직으로 피부 상피라고 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귀지 같은 것들이 생성이 돼서 그게 밖으로 배출이 안 되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축적이 되면 귀를 막고, 그것 때문에 뭐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귓구멍이 좁은 경우에는 귀지들이, 상피 조직이 탈락된 그런 귀지들이 이제 밖으로 배출되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되면은 그 상피 조직들이 이제 귓구멍 안에 쌓이게 되고, 피부 상피의 특징은 그것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면은 그 안에서 염증이 발생이 됩니다. 염증이 발생되면은 이 피부 상피 조직들이 더 막 증식이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더 과다한 귀지들이 만들어지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진주종이라고 하는 병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 진주종이 많이 생겨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질환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웨이도 폐쇄증보다는 웨이도 협착증이 있는 아이들은 가능하면 빨리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수술을 해줘야 돼요. 어린아이의 귀수술을 늦게 해줘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감기가 자주 걸리고 또 중이염 같은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생기는 시기가 대개 2세, 3세, 4세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어서 고막 수술을 했을 때 고막이 녹거나 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철칙으로 모든 아이한테 그렇게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연장선 상에서 웨이도 폐쇄증 아이들 웨이도 개방술을 일찍 하면은 어쨌든 좋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았고요. 또 중요한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연령별로 이제 청력이 얼마나 개선이 되느냐를 봤더니 사실은 일찍 수술한 아이들이 청력 개선율이 더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5세, 6세, 10세, 뭐 이렇게 10세 이상 또 20세 이상 이렇게 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청력 개선이 안 되는 게 어린 나이에 수술해서 청력 개선이 잘 안 되고 나이가 들어서 개선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이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어떤 그 안의 컨디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정해지는 거죠. 언제 수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획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소리는 듣지만 말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어음 명료도라 그러는데요. 어떤 한 단어를 들려줬을 때 그 단어를 제대로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에 대한 것도 해보니까 이거는 나이가 어린 나이에 수술할수록 어음 명료도 말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는 훨씬 더 좋아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수술이 결과가 좋아도 수술이 똑같이 청력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구별하는 그 어음 명료도라고 하는 거는 어린 나이에 수술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수술을 해도 청력이 좋아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수술이 굉장히 어렵고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청력 개선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술은 해도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발달이 잘 돼서 수술을 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청력 개선이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그런 일반적인 통념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저희 결과들을 보면은 10세 이내에 수술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30데시벨 이내, 그러니까 어른 기준으로 해서 27데시벨까지 볼륨으로 소리 크기를 들을 수 있으면 정상이고 어린아이는 물론 훨씬 더 청력이 좋습니다. 어른보다. 보통 한 20데시벨 이내로 다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도 30데시벨 이내의 청력을 갖게 되면 굉장히 좋은 청력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0.8에서 1.0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 안경을 안 끼고 어느 정도 다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 청력 갖고 있는 아이들이 한 35% 정도 됐고, 그 다음에 40데시벨 이내의 청력 갖고 있는 경우가 또 합치면은 거기까지 보면 한 70%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달이 굉장히 잘 된 아이들만 우리가 선택을 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훨씬 이게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이제 결과를 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20세 이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서 결과도 떨어집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은 물론 이제 전체적인 그 총수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는다고 청력 개선이 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보청기 도움 없이 사회생활 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청력 정도는 40데시벨 기준으로 좀 합니다. 근데 이거 40데시벨 이내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한 70%가 넘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아쉬움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